결국은 없으면 미국의 주요 공장들이 문을 닫아야 되는 멈춰서야 되는 상황에 직면하다 보니까 결국은 천하의 트럼프도 어쩔 수 없이 태도를 좀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.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.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송재경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. 대표님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자, 오늘도 우리 시장 기분 좋은 랠리를 이어갔지만 이번 주 내내 그 랠리가 이어질지는 또 변곡점을 하나하나 잘 넘어가야 될 텐데요. 1차 변곡점 바로 오늘 밤에 있을 미중 2차 무역 협상이 되겠습니다. 일단 그렇게 강경했던 스탠스를 고집했던 트럼프가 히토류 때문에 태도를 전환한 건지 가장 큰 배경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? 예, 지적해 주신 대로 결국은 히토류가 없으면 미국의 주요 공장들이 그냥 문을 닫아야 되는 멈춰서야 되는 상황에 직면하다 보니까 결국은 천하의 트럼프도 어쩔 수 없이 태도를 좀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.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. 히토류에 대해서 우리가 말은 들었는데 좀 내용을 잘 모릅니다. 그래서 짧게 제가 설명을 시켜드리면 히토류는 전 세계의 세상에 한 17가지의 희귀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. 부터 시작해갖고 심지어는 대부분의 그 첨단에 들어가는 각종 그런 그 전기차 모터 또 풍력 발전기 이런 데 포함하고 하다못해 우리가 건강 진단 받으러 가서 MRI 촬영하잖아요. 네. 그 안에 조영제까지도 이 히토류가 들어간다. 네. 그래서 없어서는 안 되는 건데 이게 사실은 엄청 비싸고 귀한 건데도 불구하고 규모는 되게 조금 들어갑니다. 그래서 연간 생산되는 가치의 규모가 150억 달러인데 이게 어느 정도냐 감이 잘 안 오실 텐데요. 1년 동안 생산하는 그런 우리 원유 있지 않습니까? 딱 이틀치입니다. 아, 정말요? 예, 딱 이틀치밖에 안 되니까 규모는 엄청 적은 거죠. 근데 이걸 대부분 중국에서 생산을 한다는 게 고민인데요. 아까 지금 차트 열렸는데 한번 봐주시면 히토류 세계 공급망의 보통 공급망의 주요 그 순서를 보면 채굴하고 처리해서 정제해갖고 자석을 만드는 이 4가지 과정인데 중국의 점유율을 보시면 채굴은 70% 정도 높긴 하지만 100%는 아닌데 처리 정제 연구로 가면 다 거의 90%가 넘어선다. 결론적으로는 호주 같은 데에서 히토류 또는 다른 나라에서 미국에서 히토류 생산해도 다 중국으로 보내갖고 처리하고 정제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사실상 거의 중국이 독점하고 있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. 나라로 놓고 봐도 유럽은 85%를 중국에 의존, 미국도 거의 78%, 우리나라도 70%가 넘습니다. 일본이 15년 전에 90% 넘었는데 이거를 15년 동안 줄여서 겨우 60%까지 줄인 겁니다. 호주는 그 히토류가 나긴 하지만 실제로 호주의 산업이 히토류를 엄청 쓰는 게 별로 없잖아요. 결론적으로는 호주의 15% 낮긴 하지만 호주는 수출국이라서 저런 상태고 결론적으로는 생산을 해야 되는 제조업이 있는 나라들은 중국의 의존도가 절대적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게 강경했던 트럼프도 돌아설 수밖에 없었던 거는 미국이 중국에게 히토류 수출을 한 78% 의존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 미국 측은 히토류 수출 좀 제한 좀 풀어줘라는 카드를 내밀 텐데 중국 측은 이에 맞서 어떤 카드를 좀 제시할지 궁금하고요.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까지 좀 짚어주신다면요. 예, 이거 잘 생각해 보시면 5월 12일 날 제네바에서 만나서 미중이 본격적인 합의를 시작을 하고 관세 협상을 했는데 그 사이 지지부진했죠. 네. 그 사이에 미국이 중국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게 뭐냐? 3가지 대표적인 게. 네. 첫 번째로는 중국 화웨이에서 생산하는 AI 칩을 다른 나라에 수출 못하게 하는 그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로는 미국에서 생산하는 반도체 설계 기구 또는 설계 소프트웨어의 수출을 금지했고 마지막으로는 중국 유학생의 미국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이것이 이제 중국을 화나게 만들었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. 반면에 중국은 이러다 보니까 제네바 합의 이후에도 히토류에 대한 수출 규제를 상당히 더디게 하면서 상대적으로는 미국의
그 생산 공장이 덜 돌아가게 하는 것.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지난 5월 달에 미국의 대표적인 자동차 생산 업체인 포드에 우리나라에도 많이 팔리죠. 익스플로라는 그 SUV 있지 않습니까? 네네. 일주일간 생산이 중단됐다고까지 해요. 그만큼 지금 미국 그 기업들의 지금 히토류 재고가 한두 달 이내인 것이 분명한데, 이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를 좀 해결하기를 원하는 거고, 거기에 대해서 중국은 히토류 수출 재개를 하는 것, 이 두 가지가 이번 런던에서의 그러한 그 협상의 키 카드가 될 것 같은데, 문제는 중국도 그 소위 루트닉 상무부 장관이 이번에 가긴 했는데, 루트닉 상무부 장관이 앞서 말한 이 주요 수출 규제의 또 제한자이지 않습니까? 네. 주무 장관이기 때문에 협상이 잘 되면 다행인데, 괜히 이게 싸움만 하다가 끝나면 아주 골치 아픈 상황이 된다,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, 혹여나 혹시 잘 합의가 된다 하더라도 중국은 미국은 중국에 의해서 이런 체면, 얼굴을 되살리기 위해서라도 다른 나라에 상당히 강경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러나 저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긴장의 끈을 놓치면 안 되겠다, 이렇게 말씀드립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 밤에 런던에서 있을 미중 무역 협상이 좀 잘 고비를 넘기길 바라보면서, 이 가운데 또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나온 백악관의 메시지도 의미심장했습니다. 한국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치렀다라면서도 미국은 중국이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에게 간섭하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에 대해 좀 우려를 표한다라는 입장을 밝혔거든요. 과연 중국하고 친하게 지내지 말라는 메시지인 건지 좀 의미심장했어요.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? 나만 바라봐 이거죠. 미국은 나만 바라보고 중국은 멀리해. 한마디로 이제 이거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. 결국은 트럼프의 이번 관세를 통한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의 대표 전략 중에 하나는 관세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도 있고, 두 번째로는 그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우방국들이 합력해갖고 중국을 견제해 주기를 원한다, 이걸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그러다 보니까 중국과의 거리를 두기를 원한다라는 게 포인트인데, 다만 문제는 그렇게 하면서 우방에 대해서,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상호 관세를 지금 25%나 지금 때린 상태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우방국들이 생각보다는 미국의 그러한 대중국 포위 전략에 쉽게 동참하기 어렵다는 게 포인트고요. 두 번째는 아까 히토류가 미국에 대해서만 수출 규제를 한 것이 아니라 중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수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유럽 제조업체들도 지금 난감한 상태이건 분명하거든요. 그래서 만일 혹시라도 중국에 적대적으로 하는 미국을 제한 나머지 기업이 있으면 우리 히토류 수출 미국 막처럼 쉽게 안 줄 거야라는 메시지를 좀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, 현재 상황에서는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이 오히려 협력하면서 다자 외교를 통해 갖고 서로 소위 힘을 같이 모으는 그런 공동 대응하는 그런 전략이 꼭 필요한 상황이다,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15일에서 17일 G7 정상회의에 또 참석할 예정입니다. 상호 관세 유예 조치 종료가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고, 한미 정상 간의 첫 통화에서도 조속한 관세 합의 의견이 일치했던 만큼 논의에 얼마만큼 속도가 붙을 것인지 여부에도 많은 관심이 쏠려 있는데요. 자, G7 정상회의 이후 좀 색다른 변화가 예상되고 계십니까? 어떻게 보세요? 확실한 거는 제가 지난주에도 나와서 말씀드렸는데, 최근 한 2주 사이에 우리나라에 대한 주요 외신들의 관심이 어마어마하게 폭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사실 지난 한 달간 우리나라 코스피가 사실상 전 세계 1등 수익률을 기록을 했거든요. 그만큼 외국인들이 한국이 너무 싼데 상법 개정을 통해 갖고 그 사이에 한국의 그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엄청 커져 있습니다. 결론적으로는 이러한 흐름은 상당히 기조적이고 추세적일 거기 때문에 다행스럽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오늘까지도 외국인들의 대규모 순매수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 그 결과다,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다만 해외 변수가 걱정인데, 결국은 미국의 소위 그 경제가 하반기에 계속 좀 잘 유지될 거냐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. 대표적으로 5월 달 고용 좋았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그 수치를 믿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. 왜냐하면 이것이 두 달 지나면서 계속 깎아 내려가는 그런 걱정이 하나 있고요.
두 번째로는 물가도 이번 5월 달, 이번 수요일 날 CPI 발표되지 않습니까? 네. CPI가 그다음 한 2개월 연속 좀 상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미국발 상당한 리스크가 여전히 커질 수 있다는 것, 투자자분들이 그것은 염두하면서 투자 임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. 대내적인 요소는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지만 대외적인 요소에서 조금 더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니 이번 주 있을 미중 2차 무역 협상 그리고 미국의 CPI 결과 여부 좀 주시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봐죠. 지금까지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송재경 대표였습니다.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.